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가 성과 없이 종료됐고 국토부와 제주도는 사업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절차 요구를 중단하는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국토부 측이 검토위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검토위원장의 공고 의견조차 거부하면서 합의된 공고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국토부와 도민 의견 수렴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때라며 제2공항 공론화를 관철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새 국회의원들도 땅바닥에 주저앉은 제주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도민 여론 수렴을 통한 제2공항 갈등 해결의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주 지역 대학 교수 100명도 제2공항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책사업이라도 주민의 민주적 의사와 절차적 투명성은 지켜져야 한다며 제2공항 문제를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추진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쟁점들만 부각됐지 뭔가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갈등 상황은 점점 좀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심화는 결국은 우려되는 게 혹시라도 제2의 어떤 그런 강정 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같은 요구가 무색하게 원희룡 지사의 걸음은 빨라졌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를 앞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제주도가 제2공항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역 발전 상생 방안 등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사업 강행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반대단체들은 오늘 예정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앞서 보도대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2공항 문제는 공론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 MBC가 마련한 원희룡 지사 특별 대담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는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론조사로 결정할 성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공항에다가 그냥 늘려서 지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왜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이런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우선 성격 자체가 맞지가 않다. 합리성이 없는 거고 그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지적에는 재검토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연장하며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검증했다는 답으로 대신했습니다. 지금 공항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이지는 못했지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조사에다가 제조사에 대한 검토위원회까지 운영한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헬스케어 타운과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문제는 JDC와 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얽혀있는 많은 현안들에서 JDC가 아무튼 안을 내놓고 국토부랑 조율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주도와도 협의하고 그럼 저희들이 협조할 거 다 협조하겠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도지사 권한대에서 진상조사를 별도로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청사진과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제주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마련한 2019 지속가능 발전 제주 국제 컨퍼런스에서 30여 개 참가국들은 환경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는 발전의 청사진과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 방안 등 7가지 항목이 담긴 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도로변 지역 소음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쌩 달립니다.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오후 시간대인데도 도로변 소음은 환경 기준치인 65dB를 넘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문을 열기도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소음이 심하죠. 교통량 많고 큰 차들 다니고 큰 도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 지내고 있는 거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35곳의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도로변 지역의 소음 기준 초과율이 46%로 일반 지역 36%보다 높았고 차들이 속도를 높이는 밤 시간대는 21곳에서나 소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소음 관리가 절실한 병원과 학교에서도 낮 시간대는 기준보다 최고 4dB, 밤 시간대에는 10dB를 초과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불황에 공사 현장은 줄었지만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 게 원인입니다. 기준치가 높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된 데에는 교통소음 규제 지역을 정해가지고 교통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속도 제한 등을 유도해가지고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대구의 한 택시 회사가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 택시 기사들이 차를 차고지가 아닌 자기 집 앞에 세워뒀다가 불법 주차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건데요. 택시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북구의 한 택시 회사. 이 회사 소속 기사 10여 명이 영업이 끝난 뒤 자신의 집 앞에 택시를 세워뒀다가 불법 주차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석 달 동안 400건 넘게 적발돼 과징금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내가 내 집에, 내 집 지하에 그렇게 내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이거 사진을 찍고 고발을 했다. 최근 이 택시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매일 새벽 불법 주차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반복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택시는 영업시간 외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화물차나 버스처럼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회사 차고지 갖다 놓고 아침에 와서 다시 가지러 온다.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택시는 시간 소음인데 출퇴근 시간에 30분, 1시간씩 보내고 나서는 이거 택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신고한 민원인이 최근 해고를 당한 사람이라며 악의성이 짙은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불법이 명백하다며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신고는 처음이었지만 택시업체도 당연히 전세버스나 화물차처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궤도, 법령 준수의 궤도의 차원에서 한 2달 정도는 50% 감행을 해서 택시회사 측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권익위원회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법인 택시의 밤샘 주차 행정처분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쪽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개나 방류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는 19도, 서부와 동부는 18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가 25도를 보이겠고 동부는 2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18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껴있는 상태지만 지연 소식이나 결항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엔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26일쯤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있어 일본 남쪽에 위치한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함에 따라 장마가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장마는 6월 19일에 시작돼 7월 9일에 끝났습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6살 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심판 청구서를 통해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폐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전 남편의 남동생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재판이 발생 1년 6개월 만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 제주시 일주동로에서 길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제주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임금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2달 넘게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다음 달 4일간 총파업을 실시한 뒤 교섭 상황을 지켜보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사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48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공사대금 3억 원을 가로채고 근로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름철 제주 지역 폭염 일수가 증가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제주 평균 폭염 일수는 7.5일로 평년보다 3.2일 늘었고 평균 열대야 일수도 34.8일로 평년보다 8.6일 많았습니다. 폭염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